안녕하십니까. 땅짓고 TV의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상담을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세율이 완화가 되면 어떤 상담을 저한테 제일 많이 요청을 하냐면, 먼저 증여를 여쭤봐요. 한 명한테 증여할 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종부세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런 상담이 좀 많고요. 증여세를 줄이려면 여러 명한테 나눠서 증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자녀 증여라든가 아니면 배우자를 같이 고려한 증여를 가면 증여세도 좀 낮아지고 종부세도 줄어드는 효과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부담부 증여를 고려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일부는 채무를 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 부분이 비과세가 되거나 하면 굉장히 또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통한 증여를 여러분들이 상담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증여가 아니라 일부 양도가 꼈으니까 그러면 저가 양도를 하면 어떻습니까?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가 양도를 하면 어떤 점이 유리하고 어떤 점이 불리하냐. 일단 저가 양도는 여러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예. 부동산이 급매라는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정에 의해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일시적 2주택인데 시점이 얼마 안 남았어. 급하게 팔아야죠. 근데 우리 자녀가 아니래도 남한테도 지금 싸게 팔 입장인데 왜 우리 특수관계자들한테 싸게 못 팔겠습니까? 그렇지만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저가 양도를 왜 하느냐? 일시적 2주택인 분들은 빨리 팔아야 돼요. 그죠? 또 종부세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팔거나 증여를 해야지만 이게 양도세가 그죠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종부세를 줄이려면 빨리 처분을 해야 되니까 이 저가 양도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부모 입장에서의 저가 양도는 어떤 문제가 있고 자녀 입장에서의 저가 양도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각각 문제가 달라요. 자녀 입장에서는 싸게 사는 거죠. 싸게 사면 뭐예요? 부모님한테 일부를 증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싸게 파는 거죠. 싸게 파는 거. 그러면 싸게 팔면 특수관계자 간에 좀 약간 부당하게 싸게 팔았다라고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게 부당한 거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싸게 팔았다라고 하면 소득세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특수관계자와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게 결합이 되면 여기에 의해서 양도세를 적절하게 신고를 했는가, 양도세의 적절성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증여세의 적절성과 양도세의 적절성 문제가 금액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녀 입장에서 증여의 적정성 문제를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시가 10억짜리를 7억에 팔았다. 그러면 세법에 의해서 적정한지를 보겠죠. 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상증세법 35조 여기에 위임한 시행령 26조를 보면은 시가보다 30% 또는 3억 둘 중에 적은 금액 이내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0억짜리를 7억에 팔았으면 30%죠. 그리고 3억 이내죠. 괜찮아요. 이거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싸게 팔면 안 됩니까? 10억짜리를 5억에 팔게요. 그러면 30% 범위를 넘어서죠? 7억까지는 인정을 해주지만 그것보다 2억을 더 싸게 팔았으니까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에 의한 가장 이제 세금이 적은 범위를 아마 낼 수가 있는데 징역가액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뭐든지 좀 리스크 있게 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정하게 3억까지는 30%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고가주택들은 대부분 3억에 걸려요. 20억짜리는 30%면은 2, 3, 6,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3억 범위에 걸립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대부분 아파트 최근에 거래된 내역들을 보면요. 갑자기 3억씩 뚝뚝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 실거래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몇몇 건들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진행을 한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녀들한테 저가양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값이 3억씩 막 뚝뚝 떨어지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아마 일시적 2주택 뭐 이런 것들에 걸렸거나 급하게 팔아야 됐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양도세 신고가 적절한가? 이 문제라는 거죠. 소득세법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있는데 부당행위 계산은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해요. 뭐냐면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자, 부모 자식 간 거래가 많으니까 특수관계자 거래가 많겠죠. 또 하나는
부당하게 세금을 감소시키려고 했는가? 싸게 팔면 양도가액이 낮아지니까 양도 차익도 적어질 거고 양도소득세도 적겠죠. 자, 그래서 소득세법상에서는요,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상속세법이랑 좀 다르게 3억 원 이상 차이 또는 상속세는 30%였잖아요. 이게 5%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5%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시가로 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억짜리를 7억에 팔면은 30%가 넘어갔죠. 그죠? 3억은 이내지만 30%가 됐기 때문에 5%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를 뭘로 본다? 10억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억으로 그 신고한 걸로 보는데 신고를 7억으로 했다. 그러면 나중에 10억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신고를 10억으로 했다. 내가 7억에 돈은 받았지만 신고를 10억으로 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는 없겠죠. 그래서 10억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해요. 근데 만약에 이 주택이 부모님 입장에서 일시적 2주택이어서 어차피 비과세다. 그러면 뭐 7억이든 10억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과세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유리하죠. 저가 양도가 유리한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양도소득세 신고만 10억으로 하면 신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녀한테 받는 금액은 7억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유리하죠? 자녀의 자금 흐름이 10억을 준비하지 않고 7억만 준비해도 되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부모의 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면 7억이나 10억이나 뭐 양도세가 없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유리하고요. 자,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할 때 몇 프로예요, 세율이? 여러분, 부모의 주택수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여는 취득세가 12%인데 이건 매매잖아요? 저렴하게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취득세가 굉장히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3% 정도로 낮아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증여를 하게 되면 부모님은 이제 돈을 못 받죠. 자녀들이 뭐 세금을 내는 걸로 부모 돈이 많으면 유리하겠지만 어떤 부모님은 돈이 실제로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가 양도를 통해서 자녀들한테 돈을 일부 받으면 노후 자금이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가 양도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다른 재산이 조금 많으신 분들이 이 저가 양도를 하게 되면 향후 상속세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증여를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금으로 증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그 저가 양도가 유리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저가 양도할 때 굉장히 위험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시가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가정은 시가를 10억으로 했는데 시가 판단을 증여세에서 할 때는 우리가 증여는 증여 등기 접수일로 봅니다. 그 전에 6개월, 그리고 그 증여 등기 접수일 이후에 3개월. 여기에서 나오는 매매사례가액,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이 빈번하게 나오니까요. 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증여를 해놓고 10억으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12억짜리가 나왔어. 매매사례가액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모든 세금이 다 틀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시가를 확정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시가를 확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감정평가를 받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받으면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다른 물건의 유사 매매 사례가액보다는 앞섭니다. 왜? 우리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받은 거니까 다른 것들이 조금 더 높게 낮게 나오더라도 그건 우리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앞서요. 다른 매매 사례가액보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서 시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좀 조심해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가 그러면 7억에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녀가 돈을 부모님한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이게 바로 자녀의 자금 출처 문제예요. 자녀가 근데 소득이 없어. 안 되죠. 나중에 줄게요. 안 되죠. 이거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는 소득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가 양도에 대한 사례는 소득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생활비로 다 쓰는 자녀들 많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 그죠? 이렇게 그 소비들이 좀 커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소득이 많아도 자녀의 통장이 얼마가 있는지 그 통장에서 돈이 갔는지 그거를 조사를 합니다. 소득이 많은 거는 둘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소득이 없어서 그 통장에 돈이 없어서 대여로 해도 되냐? 가능은 한데요. 대여는 갚는 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갚는 게 보여지는지를 매년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옵니다. 매년 약식 세무조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담스럽죠. 그죠? 그래서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 자금이 이동되는 상황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여러분 그 자녀들의 리스크고요. 세 번째는요. 양도이기 때문에 증여보다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이렇게만 지정이 되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압구정동 이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지구라든가 여의도 아파트 지구 인근 단지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설정이 다시 됐고요. 또 목동 택지개발지구, 또 성수동의 전략정비구역 이런 데들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어요. 여기는요 매매를 못해요 여러분. 저가 양수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건이 있죠. 세입자도 없고 우리 자녀가 사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 그 매매가 허가가 떨어지겠지만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실거주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양도도 안 돼요. 허가가 안 나요. 자, 이런 경우에 증여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는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로 가셔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가 양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자녀는 자녀대로 증여세 문제가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양도소득세를 적절하게 부당이익 계산 부인 문제가 있었고 그 금액 범위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고 그랬죠. 요거를 해결을 하더라도 자금 출처도 완벽해야 되고 시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경우에는 우리 이 모든 그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모두를 다 해결을 해야지만 알맞은 저가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물론 세법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건 탈세도 아니고요. 정해진 대로 하는 절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이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잘 상담하셔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